183쪽에선 여러분들한테 2차 함수를 다짜고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다항함수라는 아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일 큰 범위에 해당하는 아이를 끌고 와서 얘부터 함수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83쪽을 보면 맨 처음에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이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저번 시간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할 때 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뭐 2는 0 이런 걸 보고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다면 여기서 여기 부분 이 다항식을 이제 는 0이 아니라 앞에다가 y는을 붙이면 나오는 게 2차 함수인데 얘를 다항함수로 보자. 얘는 방정식으로 보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왔으니까 시작이 그냥 이 식에서 왔잖아. 얘를 그냥 다항식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행한 친구들은 좀 더 익숙할 뿐이에요. 이런 걸 했었지. 막 x분의 1도 했었고 루트 x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식들도 있을 거 아니야. 변수가 분모에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막 루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이름이 유리함수라 배웠을 거고 무리함수라고 배웠을 거고 안 배웠어도 얘네들은 변수가 루트 안에 있거나 분모에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죠. 일단 애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항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다항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다항함수 안에는 우리가 크게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건 1차 함수를 먼저 여러분들이 배웠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또 2차 함수도 배웠었고 그래서 다항함수 안엔 이렇게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대표적으로 들어있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우리 오늘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차 함수를 그래서 먼저 건드려요. 여기 보면 184쪽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한테 1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건드려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함수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생긴 게 y는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울 때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다? 직선에서 1차 함수에서 저거 무슨 자리야? 기울기 자리잖아. 그치? 기울기. 여기가 기울기가.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y절편. 이렇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요 당연한 1차 함수가 앞으로 우리 요 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고등수학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항상 등장을 할 거거든요. 얘는 항상 곡선과 함께 등장을 할 겁니다. 곡선과 함께 등장할 거예요. 보통 어려운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차 함수를 항상 기울기에 집중하는 거를 버릇을 들여놔야 돼요. 기울기에 집중하는 버릇을 항상 들여놔야 됩니다.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얘들아? 여러분들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그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 간단한 이야기가 고1 때도 그렇고 고2 때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게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뭐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곡선 이런 느낌의 곡선을 주고 여기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줬어. 여기 길이가 뭐가 있을까? 뭐 2루트 5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직선에 기울기를 주는 거야. 2루트 2라고 하자.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루트 2라고 예를 들어 해봅시다.
그럼 기울기가 예를 들어 일자리인 직선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길이랑 이 길이, 자, 요 기울기가 일자리고 요 빗변의 길이가 2루트 2야. 빗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요 곡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곡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1에 근데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기울기를 증명할 때 항상 직각삼각형 같은 거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현재 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대 1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그러면 1대 1대 루트이니까 길이가 뭐가 나와? 2. 바로 이렇게 길이가 튀어나오지, 그치? 여러분들은 이런 해석을 자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즉, 기울기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기울기를 가지고 길이를 추측하게 됩니다. 길이를 추측하게 됩니다. 길이를 추측한다는 건 결국에 좌표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게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뭐 당연히 뭐 기울기가 뭐 양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하고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이런 건 너무 쉬운 얘기니까요. 이런 느낌의 관점을 하나 가져가는데 아마 와닿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요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어서 이게 나중에 언젠가 길이와 관련돼서 쓰이게 되겠구나 정도로 느낌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당연히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거니까 쭉 넘어가서 오늘은 이런 1차 함수를 막 꼼꼼하게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187쪽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187쪽. 그럼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2차 함수에 대한 얘기가. 2차 함수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공부를 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어렵죠? 2차 함수가. 고등수학에서 원하는 2차 함수가 뭐 얘기가 엄청 많아.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y는 당연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를 주면 자 이제 고등학교 돼서 2차 함수를 딱 여러분들한테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돼? 바로 딱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 1. 대부분 그려야 돼. 대부분의 문제는 그려야 돼. 그러면 그릴 때 필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릴 때 필요한 거. 그렇지. 일단 A의 부호. 그렇지. 보자마자 얘가 아볼인지 위볼인지 일단 빨리 파악하는 거야.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면 아볼이고 마이너스면 위볼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지나는 한 점보다 조금 더 다 그거 말고 그것도 쓰이는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 2차 함수에 진짜 중요한 거. 꼭지점이니까 그거에서 또 대칭축. 이제 고등학교 돼서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 무조건 부호 확인, 아볼, 위볼 확인하고 대칭축만 가지고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려놓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생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뭐야?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뭐야? 외웠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웠어? 외울 필요 없어. 외우면 좋고 안 외웠으면 말고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제일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대칭축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부호는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칭축을 빨리 찾아야 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이러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 아니야. 이거 말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거 보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이 1하고 2네. 그러면 x축 예쁘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1 여기다가 2 그럼 y축 대충 여기다 잡아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그렸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고등학교 되면 x축이랑 y축은 필요 없어. 얘들아 고등학교 되면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하네.
그리고 대칭축이 몇이지? 만 가지고 문제를 보통 풀게 돼요. 보통은 x축하고 y축을 그리는 상황은 문제에서 이 이차함수가 어디 사분면을 지나니 이런 느낌일 때만 필요해요. 그러면 대칭축을 어떻게 빨리 구하냐? 대칭축이라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뭐랑 얘기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로 얘기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로.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어? 꼭지점의 x좌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하지 않았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었잖아 옛날에.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 더하기 뭐시기 해서 아 대칭축이 x는 2분의 3이네 라고 이렇게 찾았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저는 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계산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고 빨라서 대칭축을 그 습관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게 좋아요 하면 이렇게 찾으세요. 근데 만약에 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아까 했던 뭐 근이 1과 2죠. 그 대칭축은 두 근의 정 가운데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지? 두 근의 합은 요 식에서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2차원식 근각계수 관계. 그쵸? 그러니까 그냥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가면 돼. 즉 대칭축은 2분의 두 근의 합입니다. 2분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정 가운데 있다. 두 근의 평균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라고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2분의 3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외웠니? 라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결국에 매번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매번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분의 합은 뭔데? 두 분의 합. 이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여기서 꼭지점을 하려면 두 분의 합을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로 바로 대칭축이 나오지. 그치? 공식화 해도 되는데 아니면 저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바로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대칭축을 얘들아 빨리 찾아야 돼. 결론, 핵심. 대칭축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대칭축을 찾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걸로 가져가세요. 편한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대칭축은 확실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대칭축 때문에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그죠? 대칭성.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유형 62번 어디야? 189쪽입니다. 189쪽에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유형 62에 12번. 자, 여러분들한테 꼭지점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꼭지점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그림상 요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한데 대칭축이 요 이차함수에 들어가서 나온 결과값이 있는 요 점. 여기에 꼭지점을 잡히잖아. 그럼 대칭축 빨리 찾으면 되지. 그럼 대칭축 어떻게 빨리 찾아?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2지. 걔를 2로 나누니까 1이죠. 이렇게. 아니면 저 완전 제곱식이 좋은데요 하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x-1의 완전 제곱 다시 더하기 뭐식이 나올 테니까 대칭축 1일 때는 1을 여기다 넣으면 이제 뭐가 되죠? 여기 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렇게.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잖아. 얘가 4사분면에 있으래. 4사분면에. 그러면 x좌표는 이미 1이니까 오른쪽에 세팅이 돼 있고 y좌표만 음수가 되면 4사분면에 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해서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2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21번. 요건 느낌이 좀 전혀 다른 문제. 지금 대칭축은 끝났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근데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어차피 대칭축은 나랑 질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2차 함수 하나 주고서 문제를 보니까 그 2차 함수의 개수들의 m이라는 미지수가 있는데 그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구해보래요. 그럼 이거 무슨 단원 문제야? 항등식 단원이죠.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또 약속한 대로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항등식이니까 이 문자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x가 아니라 m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m으로 묶으면 2x 더하기 4 더하기 x제곱 더하기 5로 식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등식 단원에서 했던 거, 자 실수 m에는 현재 막 숫자가 바뀌어서 아무 숫자나 들어갈 거야. 실수들이 여기에 막 들어갈 거야. 근데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곱해져 있는 2x 더하기 4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x가 뭐라는 소리죠,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봐야지, 주어진 함수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니까 그래, 여긴 사라져. 여기 전체는 0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9가 나오지 않아? 그치? 그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갔더니 9라는 결과값이 나와. 그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찾은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9가 나와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하니까 이게 점 P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점 P예요. 평소 풀던 항등식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평소 풀던 항등식은 어땠어? 0을 만들었어야 되지, 무조건. 요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를 0으로 만들고 나면 그 값이 여기 들어갔을 때 다른 한 값으로 항상 나와, 항상. 그래서 얘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9를 항상 지나는 i예요. 그리고서 추가적으로 뭘 했어? 이 점이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돼요.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함수의 꼭지점이, 그러면 얘의 꼭지점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9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최고차 개수가 1이고 꼭지점이 이거니까 식을 바로 세울 수 있죠. 그렇죠? 꼭지점은 중학교 때 했던 거로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9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었을 거 아니야. 최고차 개수 1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9면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9라는 식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정답이지 뭐. 이 식이랑 비교했을 때 m은 딱 뭐야? 보자마자. 그러니까 m은 2다 라고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거랑 저거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배우고 나서 공부하는 거잖아. 식을 자유자재로 세워야 돼요. 2차 함수 식을 자유자재로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쪽 이야기는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갈 거냐? 193쪽으로 쭉 넘어갈 겁니다. 193쪽.
이제 내가 방금 강조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데요. 식을 세워보라는 거야. 조건을 줄 테니까 식을 빠르게 세워봐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한번 유형 67번에 2번 유형 67번에 2번 식 세워봐. 식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가가 이쪽 단원의 시작입니다. 자, 아까 잠깐 내가 저기서 보여줬던 거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 꼭지점을 구할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그렇죠? 했었어요. 여기도 꼭지점이 0,2니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최고차 개수가 몇이다라는 얘기 없잖아. 그래서 최고차 개수가 몇이다. 그러니까 2차 항의 개수가 몇이다라는 얘기 없으면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 가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로 가정하시고 그리고 꼭지점이 0,2니까 처음에 헷갈릴까봐 일부러 써는 거예요. x 빼기 0의 완전 제곱 더하기 2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식 보면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가 꼭지점의 x좌표고 나오는 y 값이 꼭지점의 y좌표였잖아.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k의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라고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식을 세웠을 거고 그리고 나서 요 K 찾으라고 지나는 한 점 준 거지. 지나는 한 점은 그냥 대입밖에 없어요. 지나는 한 점을 주면 대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7은 9K 더하기 2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이차 함수의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옆에 있는 5번 문제 풀어보세요. 옆에 있는 5번 문제. 유형 63번에 5. 28번인데 유형 63이라고 적혀있지 않니? 8이에요. 깜짝이야. 유형이 거꾸로 돌아가. 거슬러 올라가서 깜짝 놀랐네. 유형 68번에 5번 한번 풀어봅시다. 5번. 마이너스 112? 생긴 게 왜 이래 무섭게.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랑 근데 한 가지 정리를 할 게 있어. 여러분들이. 근데 진짜 중요해.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이게 지금 내가 해주는 내가 지금 해주는 이 개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저 부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얘들아 단원 이름이 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가? 둘의 관계가 2차 함수에 쓰이니까 단원 이름이 이거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쉬운 예시로 가. 익숙한 예시로 들어야 일하니까. 겨울방학에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정말 마지막으로 혹시나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까 봐 정말 마지막으로 자 이건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쵸? 근데 2차 함수 단원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방정식인데 이거를 함수의 세계로 끌고 가겠다라는 건
식으로만 보던 걸 그림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시각화하겠다는 거야. 시각화. 즉 그림이라고 하니까 그래프로 표현해서 상황을 해석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야. 그냥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잘 되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식 하나랑 오른쪽에 있는 식 하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로 보겠다라는 거야. 이제 이 식을 보고 이 함수 y랑 이 함수 y로 일단 두 개를 찢어놓고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 방정식을 어떻게 얘기한다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랑 y는 0 이 두 개의 함수를 놓고 한번 비교해보자. 한 좌표 평면 위에서 두 개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 보자 라고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부터 그려봐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1하고 2가 근인 이런 이차함수야. 그리고 대칭축은 당연히 2분의 3이고 x는 2분의 3자. 이렇게 생긴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러면 이때 y는 0은 뭐지? 이거는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x값이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결과값 y는 항상 0이야. 무조건 0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y가 항상 0이야. 쭉 요 직선. 즉 요 거니까 x축이 되겠죠. x축.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써놓은 이 는 같다의 의미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같을 때잖아. 방정식의 세계에서. 그럼 그 같을 때가 함수의 세계로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지? 함수의 세계로 넘어오면? 같을 때가 함수의 세계로 넘어오면? 무슨 점? 교점으로 가는 거야. 교점. 같을 때가 함수의 세계로 들어오면 교점이라는 이야기로 바뀌어. 그러면 교점 봤더니 이 초록색이랑 흰색 함수의 교점 봤더니 1이랑 2네. 1이랑 2. 1이랑 2죠. 이렇게. 그러면 딱 봤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이야. 교점. 근데 교점 중에서 무슨 좌표야? 즉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x값은 당연히 1 또는 2잖아. 그 1하고 2는 이 교점에 어디에 있어? 교점에? 무슨 좌표? 교점에 무슨 좌표에 있어? 1하고 2가 x좌표에 있잖아. 그치? 이거 1,0인 거고 여기 2,0인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에 넘어가는데 같을 때 함수의 세계로 넘어가면 교점을 볼 건데 여기서 방정식도 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 방정식에 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근은 뭘로 바뀐다? 교점에, 그러니까 교점에 x좌표로 바뀐다. 교점의 x좌표로서 존재를 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바뀐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 해석이 잘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선과 이차함수, 웬만한 이차함수 문제에 대한 시선이 되게 자유로워져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려놓고 풀면 돼가지고 좀 무난해지거든. 이것만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떠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얘네일 거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일 거고 얘네는 2차 식의 근으로서 그러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치? 저 해석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세우겠어? y는 k의 최고차계수 모르고 x 더하기 5랑 x 더하기 4라고 식을 세우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가 근이니까요. 그렇죠? 이걸 할 줄 아냐고 내가 지금 묻고 싶어서 저 방정식을 보고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보면 이 표현을 보면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바로 해석이 돼야 돼.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바로 해석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식에다가 이제 지나는 한 점을 또 대입해야죠. 뭐. 지나는 한 점은 대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12가 k 곱하기 8 곱하기 7
아, 이래서 좀 식이 무시무시했구나. k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5, x 더하기 4입니다. 이게 이차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전개하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유형 69번에 7번 한번 또 유형 7번. 유형 69번에 7번. 이렇게 자세하게 2차 함수를 주어진 조건들에 따라서 식을 세우는 걸 싹 다 정리하고 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는 정말 마지막이야. 요거 하고 이제 다음 회독 다음 달에 진행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완전 문제 풀이고 스킬풀 할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려면 오늘 하는 이 개념이 잘 다져져야 돼. 자, 그러면 그래프가 3점 지날 때 이거는 얘들아 뭐가 별게 아니라 이거 진짜 그냥 지나는 3점이야. 그러니까 방금까지 우리가 그냥 대입하는 거밖에 없어 라고 했던 그냥 한 점 주는 상황이 있지. 이거 그냥 점 3개 준 거거든요. 그냥 3개 점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이야. 즉 여러분들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라 가정한 식에 찾아야 되는 미지수가 3개니까 대입해야 되는 점을 3개 준 거야. 그럼 식 3개 나오고 미지수 3개니까 연립 방식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와중에 0,0이라는 되게 감상한 좌표가 있으니까 C는 0이죠. 그래서 바로 C는 0. 그래서 바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5 대입했을 때 a 마이너스 b 1,1에서 1은 a 더하기 b 이렇게. 그래서 a가 3, b는 마이. 그래서 y는 3x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식을 세우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정리해 보시고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10번. 여러분들한테 축을 줬지. 축이 뭐였어? 축이 뭐였어? 얘들아 축이 꼭지점에 무슨 좌표? x좌표. 그걸 써야지. 다시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축이 나왔으면 꼭지점에 x좌표를 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을 써놓은 그리고 최고차 개수랑 꼭지점의 y좌표만 모른다 라고 식을 바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돼요. 바로. 그러면 미지수가 2개니까 좀 무섭지만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그래서 지나가야 되는 2점 줄게 라고 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 점 2점 줄게.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미지수 2개, 식 2개 라고 문제가 풀리겠죠.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대입해보면 2는 4k 더하기 p 14는 16k 더하기 p니까 k는 1, p는 마이 해서 따라서 이차함수가 생겨 먹은 게 x 더하기 3의 완전 제곱 빼기 2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꾸 식세로 연습해야 돼. 그렇죠? 이차함수는
주어진 조건들을 해석해서 식을 얼마나 정확하고 간결하게 세울 수 있는지가 그거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잘 해놔야 고1에서 3차 방정, 3차 함수, 4차 함수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2차 함수를 얼마나 잘해냈냐에서 여러분들이 갈립니다. 자, 그러면 요 195쪽은요 절대값 기호를 저번 시간에 방정식이 있을 때 되게 열심히 다뤘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래프에도 줄 테니까 다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괄호 1번만 일단 오늘은 나랑 하면 돼. 괄호 1번만. 시험에 아주 어렵게 나오면 가끔 괄호 2번이 나오는데 보통의 시험 문제는 괄호 1번만 나와. 보통은 3, 4번은 거의 나오지 않아. 그럼 이때 그냥 요것만 하나 체크를 해볼게. y는 절대값 fx. 요것만 하나 체크를 해볼게. 자, 이건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또 익숙한 거 해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우리한테 익숙한 2i를 가지고 자, 아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했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y는 그럼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뭐니?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야. 이렇게. 요건 뭐니? 이게 y는 절대값 fx인 거야. f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잖아. 그쵸? 요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거.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나랑 한 거에 의하면 어떻게 풀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풀지 않아?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 이상일 때랑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케이스면 요 경우에는 그냥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될 거고 요 경우에는 절대값이 사라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요 의미가 뭐죠? 요 의미가 요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방정식 해석했듯이 왼쪽에 있는 함수 요 아래로 블록한 요 이차함수 요 i가 요거 아까 x축이었죠? x축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가 그대로 남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여기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요. 그대로 식이 바뀌지 않는다. 여기는 식이 바뀌지 않아요. 요 때는 요게 그대로 나옵니다. 식이 안 바뀌어요. 근데 요 함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즉 여기죠. 여기 x축보다 밑에 있을 때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대? 원래 있던 함수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린대.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붙인다는 건 즉 여기 있는 결과 지금 x가 예를 들어 뭐 0이 들어가든 뭔가 할 거 아니야. 원래 x가 0일 때 뭐야? 여기 원래 x가 0일 때 뭐야? 이거 2죠. 2 0일 때 2가 나오죠. 그쵸? 0일 때가 아니지. 0일 때로 하면 안 되고 x가 너무 좁네. 2분의 3일 때 2분의 3일 때 뭐가 나와요? 4분의 9 빼기 2분의 9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죠. 원래는. 근데 여기다 넣으면 즉 x가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이 값은 4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함수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함수의 결과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가 양수가 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음수들이 다 뭐가 될 거예요? 양수가 될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요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요 절대값 함수는 그냥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생겨나요. 이렇게. 즉 음수에 있는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시켜가지고 다 양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걸어버린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식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땐 그대로 그 모양 가져가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을 때, 즉 파란색에 해당하는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을 만났으니까 마이너스로 붙어서 플러스가 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색하죠? 잘 정리해놔 보세요. 일단 이거 나중에 만날 거예요. 문제 풀 때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 놓으면 나랑 이따 같이 한번 적용하는 문제를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려고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고난도 문제에 많이 쓰여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셔도 돼요. 아직은. 그래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미리.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돼서. 한번 구경한 겁니다. 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이